자, 호날두 호우 하는 동작이고, 코비 브라이언트. 저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약간 어색하긴 해요. 자랑스러운 또 이 두유노 클럽의 아파트 댄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유명 인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모사해서 따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구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ASAP가 as soon as possible이 아니라 이 기술의 이름입니다. Aligning Simulation and Real World Physics. 이러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호날두 지금 호우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 방식에서도 강학습을 사용해서 기존 방법 대비해서 훨씬 더 이 세밀한 동작까지 잘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피겨 AI에서는 오픈 AI와 협력을 이제 금하고 엔드-투-엔드로 자기들이 구축한 로봇 기술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로봇과는 또 다른 뷰에서의 어떤 구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로봇 플랫폼을 여러 곳으로 이렇게 뿌리면서 프로세서도 팔면서 동시에 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잘 적용해서 나온 사례라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자연스럽고 민첩하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여기 좀 천천히 재생을 시킨 건데, 자, 호날두 호우 하는 동작이고, 코비 브라이언트. 저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약간 어색하긴 해요. 실제로 이 코비가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아직. 네,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사이드 점프로 옆으로 슉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나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뛰는 거, 오른쪽으로 차는 거, 이런 것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 파쿠르 동작 이런 거 굉장히 어렵게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랑스러운 또 이 두유노 클럽의 아파트 댄스 좀 약간 느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SAP의 파인 튜닝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발로 차는 거를 이렇게 한 발로 했을 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ASAP를 적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쭉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를 보여줬다.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각설이로 허이차 하고 있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잘 표현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테슬라하고는 뭐가 다르냐? 엔비디아 거는 뭘 썼느냐? 이 로봇은 또 어디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거잖아요. 물론 이 ASAP라고 하는 것이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죠.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로봇의 동작을 실제 환경에 좀 이렇게 예민하게, 좀 섬세하게 따라하게끔 하는 두 단계의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비디오를 이제 보는 거죠. 여기 호날두가 호우하고 있죠. 농구 선수들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본 다음에 이 포즈가 어떤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모션을 어떻게 할지를 따라가서 동작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킨다라는 거죠. 실제 논문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시뮬레이션 할 때 기존 방법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SysID, System Identification의 줄임말이고요. 델타 다이나믹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ASAP를 적용했을 때를 비교를 하는 건데, 요게 지금 이제 스냅샷으로 보셔서 잘 안 보시는데, 일단 기존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 로봇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이 액추에이터도 그렇고 마찰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지지를 할 때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로봇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시뮬레이션에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실제 환경을 모델링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실제 환경을 따라하는 환경을 이 가상의 세계에서 구현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SysID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델타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 델타죠. 델타라는 게 갭이죠, 갭. 실제와 시뮬레이션 사이의 차이. 근데 이 다이나믹스,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델타들을 따라가면서 이걸 보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로보틱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들이죠. 실제로 이제 키네마틱스로 이 액추에이터 여러 가지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최종 타겟팅, 이 매니플레이터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도착할 것이냐를 뭐 PD 컨트롤, PID 컨트롤 이런 거 로보틱스 하면 이제 배우거든요. 이 그 컨트롤 시간에, 제어 시간에. 시뮬레이션과 실제 환경의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데, 델타 다이나믹스는 이 차이를 보정해 가면서 이제 레지듀얼 에러라고 하죠. 그 갭을 계속 메워가는 방식으로 오차를 줄이면서 모델을 학습시켜 갖고 실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에 동작하는 거를 다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늘 많이 쓰였습니다. 결국은 목표는 뭐다? 로봇이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방식을 잘 따라해서, 혹은 카메라에서 보는 장면들을 잘 따라해서 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호흡할 때 이런 모델링을 가져라고 모델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과, 아니면 이런 동작을 하는데 시뮬레이션과 실제 방식의 차이를 메워주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델타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에서 강학습으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데이터를 잘 수집해가지고 그 오차를 보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ASAP 방식이라는 거는 역시 델타 액션이라고 표현했죠. 위에 거는 델타 스테이트라고 돼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정책을 실제 환경에 맞게 보정을 하는데 델타 액션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딱 느낌 오시죠? 기존의 델타 다이나믹스는 이 델타, 이 갭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보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는 그 오차가 생기면은 그만큼을 딱 바로
바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를 들어 로봇이 이렇게 점프를 1m 했는데 원래는 1m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실제로 뛰어서 봤더니 0.8m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0.2m 남았잖아요. 그 부분을 보정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 스테이트를 상태 변화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델타 액션, 지금 ASAP라는 방식은 행동의 차이라고 약간 좀 이게 디멘전이 확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스테이트와 스테이트의 이 차이만 비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의 갭을 전반적으로 보정을 하겠다라는 액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1m 점프를 했는데 0.8m만 점프를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델타 액션이라는 거는 이 차이를, 이 모터 출력의 차이를 보정한다라거나 이 전반적으로 이 동작 자체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델타 액션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식으로 나오죠. 사전 학습으로서 모션을 트래킹한다는 의미는 호날두가 이게 호호하고 있으면은 그 동작을 일단 비디오로 갖고 왔잖아요. 그거를 로봇 동작으로 변환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걸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 동작을 강화 학습을 사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점프를 한다거나 호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트랜스폼 해가지고 최대한 따라가는 식으로 트래킹하는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과정, 요 과정을 거치면은 이미 학습돼서 이러한 모양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작점에서 실제 로봇이 동작을 수행할 때에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더라라는 정보까지 받아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돌려본 것과 실제 로봇의 움직임의 차이를 이제 보정을 해가는 거죠. 그거를 행동, 액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델타를 보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모델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죠. 논문을 쭉 보시면은 계속 이삭머시기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삭짐에서 이삭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삭이라고 시작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뭔가 시뮬레이션 하고 싶고 로봇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 플랫폼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삭짐이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이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 주다라는 거죠. 이게 강학습을 통해 갖고 로봇이 이런 동작, 점프했다, 옆으로 이동했다,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은 시뮬레이션에서 이게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삭심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현실 환경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앞서 이삭짐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학습이 된 결과를 실제 환경에 맞게 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없다 하더라도 가상 환경에서 평가를 하는 모델을 이삭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 전에 이삭짐에서는 학습을 시킨다, 트레이닝 한다는 거죠. 짐. 체육관에 가고 트레이닝을 한다는 의미로 이름도 재밌게 지었죠. 구조적으로는 이제 딥시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앞서 이 델타 액션에 대해서 먼저 사전 학습을 진행하잖아요.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파인 튜닝을 하죠.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한다? 강학습을 통해 한다. 근데 원래 사전 학습에서도 이 델타에 대해서 강학습을 하는 거고, 덩측에 대해서도 강학습을 하는데,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R1이 베이스 모델에 해당하는 V3 요거를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R1 제로를 통해서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트를 마구마구 생성해서 다시 합치는 과정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강화학습을 토대로 해갖고 성능 향상시키는 방식을 쓰는데, 요 ASAP 방식도 강화학습을 사용해가지고 이 동작 자체를 트래킹하는 방식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원래 사전학습과 강화학습 자체가 뭔가 특별한 개념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는데, 사전학습은 어떻게 보면 티치의 방식이고 강화학습은 제너레이스의 방식이죠. 스스로 이제 보상을 찾아가는 방식이니까 좀 더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딥시크 R1은 이제 베이스 모델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성능을 확보한 다음에 강학습으로 세부적인 튜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ASAP 방식은 로봇 동작 자체가 이 델타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보정을 하기 위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한다라는 걸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강화학습이 나왔다고 해서 야 강화학습하면 뭔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댓글들을 늘 보면은 이 휴머노이드 방식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슬라나 피겨 AI에서 추구하는 거는 지금 여기 ASAP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드웨어를 잘 만들고 또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알아서 충전하고 자율주행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야 공장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을 대신해서 쓸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뿌릴 수가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ASAP는 어떤 특정한 동작을 예를 들어 비디오로 찍어서 르브론 제임스나 호날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와가지고, 혹은 로제의 아파트 하고 있는 걸 따라와서 하고 싶은 거를 구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 하던 거를 현실에서 그대로 옮겨놓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겟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로의 동작을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경쟁시킨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또 굉장히 세밀한 동작, 민첩한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이 점차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람 동작을 자연스럽게 모방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헬스케어 로봇 같이 뭔가 좀 치료라든가 재활을 할 수 있는데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특정 동작에 국한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시한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한 작업에 로봇이 민첩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죠. 혹은 단순한 서비스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동작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 언리얼 태그로 이렇게 열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은 분들이 재밌는 정보, 지금 오늘 발표해드린 이 영상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올렸고요. 이런 재밌는 클립들도 전달드린다거나 짧은 소식들도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